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이렇게 다리 아프잖아? 그걸 그- 술 한잔 먹고 나면 쫙 풀려. 그 이 희한하네. 걷게 됨으로써 음식이잖아,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깜짝으로 되죠. 괜찮고 또 오는 거야, 북한산에서 여기까지. 이게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이렇게 산에 오면은, 산에 와서 걷게 되면은 여유가 생기죠. 갑자기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사색하게 되고 명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걷는 게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걸을 때가, 이 두뇌 상태가, 두뇌 활동이 최고조로 이럴 때가 걸을 때래요. 그래서 이 걸을 때 이제 이런 두뇌 활동이 최고로 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그 명상하는 거, 명상할 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좌선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좌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걷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경행이라 그러는데, 그 윗바사나 같은 거 할 때 그 앉아서 이렇게 명상도 하지만은 중간중간에 이제 서가지고 걷거든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선불교에서도 뭐 좌선만 하는 게 아니라 행주자와 걸을 때나 앉으나 서나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다 이렇게 화두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좌선해서 깨달았다 그러지만 걷기도 많이 했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열반하실 때까지 걸었죠. 열반하실 때도 그 부처님 고향으로, 태어난 고향으로 가시는 길 도중에 돌아가셨는데, 쿠시나가라라는 곳에 그 사라 쌍수 밑에서 이제 열반하셨죠. 그만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걸으셨다 그래요. 그런 이제 걷기가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부터 이제 그 깨달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들이 많죠.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 맨발로 다녔다 그러죠. 맨발로. 소크라테스가 이제 맨발로 다니고 한겨울에도 걷은 외투 같은 거 하나만 걸치고 이제 다녔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은 소크라테스가 가난한 사람, 응?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따져보면은 소크라테스 재산이 요즘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다 그래요. 뭐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동산으로 5천만 원 정도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가난하다고 할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돈이 없어서 신발을 안 사 입고 돈이 없어서 외투만 걸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한테 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맨발로 다니는 게 철학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맨발로 다닌 거죠.
그게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그런 전통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는 뭐 아예 깡통 속에 산 디오게네스 이런 사람들도 다 맨발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지인데 당연히 신발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철학적 전통이 소크라테스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학당을 세웠는데 아테네에다가 그 학당 이름이 니케이온이죠. 그 니케이온에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기르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은 배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한 학파가 형성된 거죠. 철학 학파가. 이 학파를 소요학파라 그래요. 소요학파. 히라버 원어로는 리케이온이라 아니 페리파토스 학파라 그러는데 페리파토스가 이제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리케이온이라는 학당에서 요즘처럼 뭐 교수는 서서 강의하고 학생들은 앉아서 배우는 게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의하고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제자들하고 토론하고 그랬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걸을 때가 머리가 최대로 잘 돌아가는 때니까 당연히 이게 철학 하려면 고도의 그 두뇌 회전이 필요한데 당연히 걸을 때 해야죠. 근데 요새는 책상에 앉아서 하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면은 졸리기만 하죠. 안 좋은 사람 드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안 좋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이게 앉아서 하는 게. 리케이온이 어디 있었냐 하면 지금 그 아테네 성벽 동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테네 성벽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그 아테네 성벽 안에 시하고 구시하고 같이 경험을 하동간에 이분들 지나가고 이렇게 아테네 성벽 안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도 있고 아고라도 있고 각종 신전도 다 있고 그랬죠. 그 아테네 성벽 그 동남쪽 벽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경기장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이래요. 그 옆에 그 리케온이 있었다 그래요. 리케온도 그러니까 이게 그 운동하는 데예요. 운동하는 데가 그때도 있었는데 이게 김나지움이라고 경기장 운동하는 데죠. 그 운동하는 김나지움하고 비슷하게 지었다 그래요. 니케온은. 그리고 그 플라톤의 그 책에 보면은 그 파이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플라톤이 그 일리소스 강변을 걸으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일리소스 강이 바로 리케이온 근처를 훑고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그 소요학파처럼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대화하고 철학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요학파가 생겨난 거는 뭐 걸으면서 철학하는 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창시한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예로 들자면 그 20세기 초에 그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도보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세기 초에 그 독일 젊은이들이 엄청난 일을 했죠. 그 독일 철학과 독일 과학, 그 엄청난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때 나왔죠. 쏟아져 나왔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젠베르그의 그 책 중에 부분과 전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기도 이제 도보여행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보여행을 통해서 그 두뇌 회전을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철학과 과학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때 이제 하이젠베르그가 양자역학을 창시했죠. 그 폴 디락하고 슈레딩거하고 셋이서, 닐스 보어는 뭐 같이 하긴 했는데, 닐스 보어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뭐 그 집대성 하는 역할, 뭐 교수 역할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하이젠베르그 역할이 제일 컸다고 보는데, 하이젠베르그가 불확정성 원리까지 발표했죠. 그래서 지금도 그 양자역학을 물리학자들이 다 이해를 못해요. 논리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게. 어떤 뭐 존재가 우린 있느냐 없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그게 뭐 확률로 따지니까 이 관악산이 있는데 이게 100% 있는 게 아니라 뭐 99.9999% 있다, 뭐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 못하니까 이게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100% 있다고 얘기를 못해요. 양자역학적으로는 확률로만 따져요. 확률. 타동함수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게 이제 100%가 안 나오죠. 이게 0하고 100% 사이의 값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양자역학이 나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 수준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전공이 이론 물리학인데 그 양자역학이 나온 이후에 현대 과학이 더 이상 발전을 못했어요. 정체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 양자역학도 이제 뭐 실제적으로 기술화된 거는 몇 개 있는데 별로 없어요, 그것도. 양자역학을 이렇게 실제 반도체라든지 그런 데 응용하는데, 반도체 터널링 현상 같은 게 응용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긴 하는데 몇 가지 없어요. 최근에는 이제 유명한 걸로 뭐 양자 컴퓨터 만든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사기거든요. 양자 컴퓨터 지금 만든다고 한 지 벌써 꽤 오래됐어요. 한 3, 40년 지난 것 같은데,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교배해야 돼.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 하나도 나온 게 없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자들이 연구비 따내려고 사기친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가 그게 물리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결론 난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일부 그 사기꾼들이 연구비 타내려고 사기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39분입니다. 아까 올라갔던 데서 한 30분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도 여기는 좀 돌들이 많긴 한데 군데군데 흙길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좀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좀만 더 밑에 내려가면 이제 포장도로하고 돌길이 나와가지고 맨발로 걸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흙길도 좀 이렇게 돌이 많아가지고 조금 발바닥이 아픈 편이에요, 여기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낙엽이 덮여 있으면 이게 푹신하고 좋은데, 그냥 맨 땅은 좀 아무래도 돌이 좀 있어가지고 발바닥이 좀 아픈 편입니다.